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난감 총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진짜 총이었던 거죠. 일본 경찰청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장난감 총을 조사했습니다. 이름은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장난감인데요. 문제는 내부 구조였습니다. 원래는 플라스틱 탄 한 8발을 쏘는 완구로 팔렸는데요. 근데 총신과 탄창 구조가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탄도 발사가 가능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사용 가능 연령입니다. 겨우 12살 이상.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분류돼서 팔렸던 겁니다. 길이는 약 12cm.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인데 내부는 진짜 권총이랑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권총만큼의 위력은 아니지만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어디서 팔렸는지 아십니까? 인형 뽑기 기계, 오락실 경품처럼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퍼졌던 겁니다. 수입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약 15,800정.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1곳에 78개 업체에 납품됐습니다. 일본 당국이 긴급 회수령을 내렸는데요. 근데 회수율이 고작 20%입니다. 15,800정 중에서 2,600정 정도만 회수됐다는 거죠. 나머지 13,000여 정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규슈, 야마구치, 오키나와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수천 정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총기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법 권총 소지하면 최대 10년 징역형. 그런 나라에서 장난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총이 전국에 퍼진 겁니다. 한 일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게임센터에서 경품으로 받아왔는데 실탄 발사가 가능하다는 뉴스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위험한 물건을 쥐어준 셈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탄 발사가 가능한 장난감 총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산 장난감 총 16종류가 똑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 경찰이 지금까지 약 1,100정을 압수했고요. 3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 특히 중국 해외 판매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회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일본 사회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보 불안. 실탄 구하기 어려운 일본이라서 망정이지 미국이었으면 큰 참사였을 거다. 장난감 총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강화 요구. 수입업체랑 유통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장난감 총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지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즉시 반납하라. 회수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완구의 안전성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장난감인데 사실상 흉기가 될 수 있다면 이건 국제 유통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국제 규제 체계로는 이런 제품들을 막기 어렵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한국에는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한국도 중국산 완구 수입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중국 제조업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완구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근데 이런 안전성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중국산은 저품질,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용 제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중국 완구 업계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입 검사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장난감인데 내부 구조상 실제 무기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게 새로운 과제가 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장난감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소규모 물품들은 검사가 소홀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소비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산 완구, 특히 총 모형 장난감 살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살 게 아니라 제품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임센터나 온라인에서 산 장난감 총 있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품 안전 검사 강화. 특히 아동용 제품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조.
이런 문제는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수입국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의식 변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특히 아이들 제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위험한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팔리지 않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의도적으로 무기로 쓸 수 있게 만든 거라면 더 심각합니다. 장난감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실제로는 무기를 유통시키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 보안 검색 때 통과하거나 학교 같은 곳에 반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합니다. 일본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건 이미 상당수 위험한 제품들이 사회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아이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장난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본 중국산 장난감 총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제품 결함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